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6월 26일이고요. 수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30 평균 지수가 마이너스 0.67%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0.95%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51%를 기록을 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초대형 기술주 이른바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주주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0.5% 수준의 어떤 금리 인하를 시장이 기대를 했는데 이런 B컷을 시장이 연준이 단행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제동을 건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전일 미국 증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원화 강세 등에 따라서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213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경계감이 발동되면서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하였고 상해 증시는 마이너스 1.8%까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자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주 정확하게는 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은 5월에 무역 협상이 중단되면서 미국 상품 수입에 대해서 미국 관세 인상에 대한 경고가 있은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회의가 되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는 이렇게 강하지만 사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중대한 경제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의의 기대를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시장이 관망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양국의 애티튜드 때문인 거죠. 트럼프가 사실 그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부분을 핵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의 폭탄 테러, 그 다음에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뭐 관세 발표, 뭐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는 항상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요즘 이런 트럼프가 연일 연준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연준을 고집세 나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고집세 나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뭐 파월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고집세 나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실제 트럼프는 올해 초에 그 백악관을 통해서 파월 의장을 자천시키는 계획을 검토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저께 그 미국 시장의 하락은 이런 어떤 그 트럼프의 연준 겁박하기에 대한 파월의 반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은 단기적으로 파월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준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책이 전시적 이익에 쏠리면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의회가 연준을 이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공무원도 파월 의장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연준은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집단이지 어떤 압박이라든가 시장의 그 기대심리라든가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것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했다간 더 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거든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어떤 그 트럼프의 그 공격에 대해서 연준이 이런 어떤 반박을 내놓았기 때문에 B컷 이른바 이렇게
금리를 0.5포인트를 한 번에 하락하는 이런 이른바 B컷에 대한 기대감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유일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이사회의 제임스 블리드 총재 역시 연준의 0.5% 금리 인하는 좀 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뭐 0.5% 금리 인하보다는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 보험적인 의미로 0.25%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 지표들은 별로 좋지 않게 발표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21.5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131.3에 크게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수치를 기록했고요. 시장 예상치인 131.1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G20 회의하고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극심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극심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보니 어떤 투심이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투심이 약해진 상태에는 기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들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에 그런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는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세를 움직이는 것은 적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이 그런 어떤 상장 시에 고평가되었다가 차익 실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을 오늘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풍선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장 당시에 39,350원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은 약 한 2,35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드림텍이라는 종목 역시 크게 무상증자의 이슈로 크게 상장을 했다가 최근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생충 관련된 회사인데, 컴퍼니 K라는 회사 역시 이게 이제 때를 잘 맞췄어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사실은 최근 굉장히 주가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주식공무원은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려요. 이게 뭐냐면 일단 분석이 어렵습니다. 분석이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잘 매매를 권하지 않습니다. 첫째, 일단 재무적인 부분인데요.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IPO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제표보다 상장 당시에는 이 재무적으로 꽃단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조명빨, 화장빨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IPO빨이라고 해가지고요. 재무적으로 이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째는 이런 종목들이 어떤 IPO 당시에 주관사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 상장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개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가격이 결정될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물량을 많이 가진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좌지우지 되는데, 이 좌지우지되는 가격이 IPO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IPO라는 것이 기업이 공개되는 것이잖아요. 이 IPO를 통해서 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던 대주주들이 물량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꾸준히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란풍선과 뭐 컴퍼니 K 또는
그러니까 뭐였죠? 드림텍 이런 종목들의 수급을 분석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상장 당시에 비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지만 상장할 때 많은 물량을 들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내어놓으면서 마치 현금 ATM 단말기처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려움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어떤 기술적 분석인데요. 이 기술적 분석 방법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야 됩니다.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여기에서 종목의 하루 유동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만으로 이 종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장님이 코끼리 코 만지는 듯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굳이 제가 어려운 공을 칠 필요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분석하기 어려운 종목은 안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쪼록 개인 투자자들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투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저께 시황에서 언급드린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만들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팍스넷이라던가 또는 여기 비덴트 또 옴니텔, 제이시언 시스템, SCI 평가 정보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저께 제가 알려드릴 때 당시에 시황을 알려드릴 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1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1비트코인이.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알려드릴 당시에는 1320만 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종목들이 강한 유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등주와 테마주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말씀 지속 드리죠. 말씀드리지만 급등주와 테마주는 보유자의 몫입니다. 탐욕에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연준 공격에 대한 연준의 반경 및 신규주 투자의 어려움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주들의 예상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모두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